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점, 예,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개혁성, 전투성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놓치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차별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정치인과. 네, 그래서 강력한 개혁성, 정치성, 전투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단식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고, 예, 그 과정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글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국민들과 함께 네, 국민을 믿고 항쟁의 선두에 서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냥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 사태에 안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추석 끝나고 지켜봐야 되겠죠. 아, 이 양반이 감 떨어지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그 머리도 비상하고, 그 없는 상편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재명은 이 위치 선점, 이게 최고인데, 정치인으로서. 야, 네. 이걸 놓칠까? 저도 그런 궁금증,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예. 단식 투쟁도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시의적절하게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저도 야 네. 이게 먹힐까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이거 진짜 거의 병원에 실려가서 거의 오늘 내일 할 때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단식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냥 국민항쟁을 시작하셨나 보다. 상황이 너무 네, 네, 답답하니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계 개편 시도를 좌절시켰어요. 제일 큰 거죠 어찌 보면. 제일 큽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스톱시켰다라는 게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수박을 무력화하면서 당내 입지를 탄탄하게 굳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이재명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은 얻을 수 없는 예,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사실 옛날에 했었어요. 음. 가비연설을 통해서 대, 수년 전에 대선 전에. 대선 전인가 뭔가 하여튼 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했죠. 네, 그 녹록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본인이 수박들과 싸운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수박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과를 하나 거뒀죠. 소장님,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최근에 이제 그 가결표 던지는 걸 보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했을 때, 저놈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랬겠죠. 예, 예. 사실 저는 그래서 너무 좀 오래 기다린 감은 있는데 음. 때가 올 때까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박을 한 칼에 정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만약에 맞습니다. 그거 없이 이번에 단식 없이 막 싸우고 그랬으면 뭐 무슨 내분 일으킨다 분란 맞습니다. 일으킨다 뭐 그럼 얼마나 그랬을까. 예. 민주당을 사당화시킨다, 네, 네, 당을 깨려고 작정을 했다 등등 온갖 비난에 시달리고 예. 국민들도 상당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니까 수박들이 그 오늘 어떤 놈들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맞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예. 이번에 청산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수박들을 쳐주는 이런 음.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네. 사실 예전에 역사를 보면 정조가 그 아버지의 원수인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치지 못합니다. 15년을 기다리는가 그래요. 음. 그랬다가 이제 구선복이가 영모 사건에 연루가 되자 그걸 음. 가지고 사형을 시키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조가 한 말이 구선복으로 말하면 살점을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음. 미워했고 그 놈을 볼 때만 해도 뼈까지 다 떨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15년을 참은 이유는 저희가 구선복의 세력이 너무 커서 음. 걸쳤다가는 그렇죠. 성공도 못할 수 있고 자기가 오히려 당하고 대치기 당하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 네. 후과가 그러니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가 때가 왔을 때 한 번에 쳤죠. 영모 사건에 이제 가담하자. 네. 그런 일화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음. 이재명 대표도 아주 적절한 기회에 부결을 호소하는 그 말을 보냈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수박들한테 그런 거 보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결 호소문 같은 거를. 네네네. 근데 부결을 보내자 성과가 나타났죠. 가결을 던짐으로써 해당 행위자가 돼버립니다. 예. 예, 반당 행위자가 돼버리죠. 음. 명분이 명확하게 생긴 거고 그렇네요.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가 부결을 호소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도 있던데요. 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그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뭐 공천권 내려놓으면 뭐 부결표 던져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 대표 포기하면 네. 뭐 가결표 안 던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그 대표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쨌든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네.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던 공천권을 내려놓게 하든 자기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칭찬받아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구속될 위기인데. 그렇죠. 예. 그 20 며칠 단식을 한 상태에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서 그걸 거절하고 정의를 지켰다, 신념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그러니까요. 일이죠. 맞습니다.